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오늘도 이 나이로 어떻게 잘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지죠. 저도 그랬어요. 나이 20살 때는 뭐든지 체력으로 버텨지던 게 이제는 작은 일상이 큰 도전처럼 느껴지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자녀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녀 없이도 든든하게 독립적인 노년 습관 5가지예요. 이 습관들은 우리처럼 60대 이상의 나이에 딱 맞춰진 실천적인 팁들이에요. 왜냐고요? 나이 들면서 건강, 마음, 그리고 일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곁에 없어도, 아니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이 영상을 통해 5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먼저, 이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봐요. 우리 나이쯤 되면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죠. 하지만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70대 후반인데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이게 나의 에너지 원천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시지만 그분의 삶은 정말 활기차요. 이 영상에서 다룰 5가지 습관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안정된 재정, 그리고 매일의 작은 즐거움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게 독립적인 노년 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튼튼해야 다른 모든 걸 해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면 쇼핑 가는 일이나 친구 만나는 일도 어려워지죠. 제가 기억하는 한 친구분이 계세요. 그분은 65세쯤 되셨을 때 매일 30분씩 걷기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무리일까 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다리가 더 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셨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움직이는 건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를 산책하는 거예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주변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걷기는 심장 건강을 돕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햇살을 쬐면 비타민 D가 생기면서 뼈도 강해지죠. 실천 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가보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앉은 채로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내리는 반복 운동. 10회씩 3번만 해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식단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소화가 느려지니까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매일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1개와 채소 샐러드를 먹으면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영양 불균형이 되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는 게 곧 건강이에요. 만약 요리하기가 귀찮다면 간단한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볶아서 밥에 넣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식사예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쉽고 맛있더라고요. 이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년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건 우리 나이쯤 되면 필수예요. 예를 들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면 미리 문제를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습관을 통해 몸이 강해지면 다른 일들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산책을 하며 주변 이웃과 인사 나누는 그 기분 정말 좋지 않나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맺는 것이에요. 나이 들면 자녀가 없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주 동네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할 텐데 하셨지만 그 모임 덕분에 외로움이 사라졌대요.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 호르몬이 생겨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 이웃이나 옛 친구와 연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에 전화 한 통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화는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좋아지게 해요. 게다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죠. 실천 팁으로 매주 한 번씩 커뮤니티 센터나 동네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만약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줌으로 친구들과 채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재미있어졌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면 동네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죠. 아, 이 나이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구나 하는 기분 정말 소중하죠. 이 두 번째 습관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사회적 연결을 맺을 때 중요한 건 공유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상대방도 기뻐하고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제 손주 이야기 대신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자기 이야기로 화답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면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돼요. 실천적으로 말하면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 만난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쌓여가요. 만약 가족이 멀리 있다면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지역 청소나 자원봉사.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뿌듯함을 느끼죠.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봉사를 하시면서 나이 들어도 쓸모가 있구나 하시며 자신감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실천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매일이 기대되는 삶이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커피 마시며 웃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재정 독립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나이 들면 돈 문제가 더 신경 쓰이죠. 자녀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의 재정이 안정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60대에 은퇴하셨지만 매달 예산을 세우는 습관으로 여유롭게 지내세요. 재정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미리 준비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트에 이번 달 식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라고 기록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어요. 실천 팁으로 은행 앱을 사용해 보세요. 만약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월 저축액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입의 10%를 따로 모으는 거. 이 습관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죠.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재정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건 소소한 절약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큰 돈보다는 작은 습관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나 물을 아껴 쓰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가 하면 환경도 지키고 지갑도 보호되죠. 만약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안전한 적금이나 펀드를 고려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덕분에 불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이 세 번째 습관을 실천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달 저축이 쌓이면서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그 자유로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세 가지 습관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껴보셨나요?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습관은 우리 마음과 일상의 균형을 더 잘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춰볼 테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습관을 마친 후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안정되고 든든해지는 걸 느껴보셨나요? 재정 관리를 통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의 주제, 자녀 없이도 든든하게. 독립적인 노년 습관 5가지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 나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에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골든 모닝 루틴에 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하루의 기반이 되니까요. 네 번째 습관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하며 다섯 번째는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습관을 실천하면 자녀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따라가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네 번째 습관인 건강한 아침 식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나이쯤 되면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 원천이 되죠. 젊을 때는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60대 이후에는 소화가 느려지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68세에 건강 문제를 겪으셨지만 매일 아침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한 후로 피로가 줄고 기운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멀리 사는 상황에서 이 습관은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돕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 들면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쌓이기 쉽잖아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면역력도 강화되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후 과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바나나와 요거트 스무디예요. 바나나 1개, 플레인 요거트 1컵, 그리고 조금의 꿀을 블렌더에 넣어 간단히 만들어 드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을 돕고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챙겨주죠. 만약 요거트가 부담스럽다면
계란 프라이와 채소 샐러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걀 하나를 삶아서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인 거예요. 이 식사는 10분 만에 준비할 수 있어서 우리처럼 바쁜 어르신들에게 딱 맞아요.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핵심은 영양 균형이에요. 나이 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유나 아몬드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방법은 커피 대신 허브티를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강티를 끓여서 마시면 소화를 돕고 따뜻한 기운이 생겨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카페인은 우리 나이쯤 되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는 몸의 연료예요. 만약 식욕이 없거나 요리하기가 귀찮다면 미리 준비된 건강 간식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과일과 견과류를 섞어 작은 용기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를 더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 정말 평화롭지 않나요? 이 네 번째 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 때 섭취량 조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나이쯤 되면 과식하면 소화가 안 돼서 피곤해지기 쉽죠. 그래서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나머지를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채우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스프와 현미밥, 그리고 닭가슴살을 함께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조합으로 인해 오후까지 에너지가 유지되었어요.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저염저당 식사를 우선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하거나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는 거예요. 이 습관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루틴을 통해 체중을 5kg 줄이셨고 그 덕분에 더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면 자녀 없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죠.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는 부드러운 산책이에요.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건 우리 나이 60대 이상에게 딱 맞는 루틴이에요. 첫 번째 습관에서 이미 신체 건강을 이야기했지만 이 5번째 습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20분 정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시는데 자녀가 해외에 사는 상황에서도 이 습관으로 외로움을 이겨내신다고 하세요. 부드러운 산책이 중요한 이유는 몸을 움직이면서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산책은 심장 건강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게다가 아침 햇살을 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 후에 집 근처를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편안한 신발을 신고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공원이나 강변을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부드러운 산책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게다가 산책 중에 깊게 숨을 쉬면 폐 기능도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죠. 실천 팁으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가보세요. 예를 들어 8시쯤 시작해서 20분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아주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세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산책 중에 만난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하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부드러운 산책의 핵심은 마음의 여유예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찰하며 감사한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이 습관을 통해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산책 도중 명상 앱을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하시는데 그 덕분에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세요. 만약 혼자 걷는 게 지루하다면 동네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어르신 산책 모임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더해줘요. 여러분, 이 5번째 습관을 실천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을 때 새소리가 들려오는 그 평화로운 순간 정말 힐링되지 않나요? 이 5번째 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죠. 부드러운 산책을 할 때 속도와 거리 조절이 중요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무리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다음 주에는 공원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방법은 산책 중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끼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팔을 흔들거나 멈춰서 가볍게 목을 돌리는 거죠. 이게 왜 좋은가 하면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균형 감각을 키워줘요. 만약 날씨가 안 좋다면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천천히 방을 돌며 걷거나 TV 앞에서 가벼운 에어로빅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우울증 예방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이 루틴으로 인해 잠이 더 잘 오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자녀 없이도 독립적인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 후에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러분, 산책 후에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죠. 이 부드러운 산책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자주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5번째 습관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바로 감사와 명상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매일의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산책이 끝난 후 잠시 멈춰서 감사한 점을 적거나 간단한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감사 실천부터 이야기해 보죠. 나이 들면서 때로는 일상이 반복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녀가 곁에 없어도 감사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훨씬 밝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72세에 매일 아침 산책 후 노트에 오늘 감사한 것을까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우울함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대요. 감사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뇌를 재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매일 감사한 점을 적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본 아름다운 꽃, 만난 이웃의 미소 또는 따뜻한 아침 공기 같은 소소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느끼게 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 후에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노트를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에서 새소리를 듣는 게 즐거웠어.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어서 고마워.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았어. 처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습관을 실천 팁으로 제안하자면 매일 아침 산책을 마치고 5분만 투자하세요.
만약 노트를 쓰는 게 불편하다면 스마트폰 메모 앱을 사용해도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습관이 되어 하루를 더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녀 없이도 마음의 안정이 생겨요. 예를 들어, 감사 목록을 적다 보면 나이 들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이 습관을 통해 매일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명상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드러운 산책 후에 명상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우리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수면장애나 불안이 생길 수 있죠. 명상은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65세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산책 후 10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내 숨소리에 집중하자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수면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신대요. 명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호흡을 조절하면 교감신경이 안정되어 혈압도 낮추고 면역력도 강화되죠. 게다가 나이 들면서 뇌 기능이 약해질 수 있지만 명상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다고 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책 후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5초 동안 깊게 들이마신 후 5초 동안 내쉬는 반복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호흡 명상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라고 생각하고 내쉬는 때는 고마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실천 팁으로 매일 아침 산책 후 10분을 명상 시간으로 정하세요. 만약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유튜브나 앱에서 초보자용 명상 가이드를 따라 해보세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숨쉬는 소리에 집중하는 가이드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습관을 통해 자녀가 멀리 있더라도 마음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명상 후에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해라고 스스로 말하면 하루가 더 밝아질 거예요. 이 5번째 습관, 부드러운 산책과 함께 감사와 명상을 더하면 정말 완벽한 아침 루틴이 됩니다. 우리 골든 모닝 루틴에는 바로 이처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기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4번째 습관인 건강한 아침 식사로 영양을 채우고 5번째 습관으로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다 보면 자녀 없이도 독립적인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습관 전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신체 건강 유지, 두 번째로 사회적 연결, 세 번째로 재정 독립 관리, 네 번째로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5번째로 부드러운 산책과 감사, 명상. 각 습관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 노년 생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습관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걸 바탕으로 5번째 습관에서 감사 실천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따라 밝아지죠.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산책 후 명상을 하고 나서 감사 목록을 적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적으면 그 감정이 더 깊게 새겨져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이 연결된 습관들이 쌓이면 일상이 더 안정적이고 즐거워질 거예요. 만약 이 루틴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산책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먼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덕분에 여러분의 몸이 더 강해지면 일상생활이 수월해집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쉬워지면 쇼핑이나 외출이 즐거워지죠. 사회적 연결 습관을 통해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충전돼요. 재정 독립 관리를 하다 보면 돈 걱정이 줄어들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부드러운 산책과 감사,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더해줍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 모든 습관을 실천한 후 자녀가 없어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구나 하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통해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습관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예를 들어, 감사 실천을 할 때 과거의 추억을 포함시켜 보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젊을 때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그걸 감사 목록에 적으면 더 의미가 커요. 20살 때의 그 여행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처럼요.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되새기면 현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죠. 명상에서도 내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의 목표를 상상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친구와 전화해서 웃으며 이야기하자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매일의 루틴이 더 목적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실천 팁은 명상 후에 하루 계획을 적는 거예요. 아침에 식사, 산책, 오후에 독서처럼요. 이 습관을 통해 자녀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어요. 또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산책과 명상을 병행하면 관절 통증이 줄고 수면이 개선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루틴으로 고혈압이 안정됐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 습관들을 조정해서 대처하세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명상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연하게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먼저 아침 루틴을 세우는 거예요.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산책, 8시 20분 감사와 명상으로 구성하세요. 이 루틴을 매일 유지하면 하루가 자동으로 흘러가요. 제가 하는 방법은 벽에 시간표를 붙여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7시 정강 물 마시기, 7시 30분 건강한 식사처럼요.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습관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자녀가 멀리 있더라도 이 루틴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습관들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 루틴으로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라고 전화로 이야기하면 그들도 기뻐할 거예요. 사회적 연결 습관과 연결지어 온라인으로 루틴을 공유하는 것도 추천해요. 카카오톡 그룹에서 오늘의 감사한 점을 나누는 거예요. 이 활동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덕분에 친구들과의 유대가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이 습관들을 통해 노년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느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을 생각해보죠. 몸이 건강해지면 병원 방문이 줄고 마음이 안정되면 우울증이 예방됩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여행이나 취미를 즐길 수 있고 사회적 연결이 많아지면 매일이 기대되죠. 제가 믿는 건 자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통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스스로를 사랑하고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곁에 없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노년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함께 응원해요.